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기출문제를 같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이제 고급 난이도는 어떤지 좀 맛배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은 좀 더 중급보다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좀 자세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좀 보기를 조금 꼬았다던가 그리고 사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30회 한국 한능검 고급 제30회 문제를 풀 거예요. 역시 이제 한능검 신각기 한능검 기출문제집 고급으로 30회 제일 먼저 실려있는 30회를 풀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고대 부분에서는 절대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긴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밀리는 거죠. 앞에서는 맞아주셔야 돼. 거의 다 틀리면 안 되는데 일단 가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대에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사유재단 제도와 계급이 발생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부여 송곡리, 여주 후남리 등이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전시물이 이거 뭡니까? 반달돌칼, 벼농사를 했다는 거 알려준다는 반달돌칼 추수 때 썼다. 그리고 옆에가 비파형 동검이네요. 동검, 청동기네요. 그쵸?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청동기. 그러면은 이 청동기 시대에 처음 등장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신석기, 승배 찌르개, 주먹도끼, 구석기. 그래서 2번은 구석기. 거푸집을 사용해서 도구를 제작했다. 거푸집 나오면 청동기입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구석기, 빗사무리 토기,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뭐 고급이어도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겠다. 고급이나 중급이나 별 난이도는 큰 차이 없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금동관이 있고 판가돛과 투구가 있어요. 일단 철기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판가돛, 금동관, 금관 나오면 뭡니까? 금관 가야? 가야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이 유물은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을 만든 나라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자, 고령 나오면은 고령엔 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입니다. 그러면은 김해의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동맹으로 전기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고령의 대가야가 좀 흥하게 되죠. 둘 다 신라에게 멸망하지만 신라 법흥하되 진흥하되 멸망하죠. 자, 그러면은 고령 대가야잖아요. 고령 지산동의 고령이 포인트입니다. 고령 대가야.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귀족 합의체는 화백회의, 신라죠. 22담로, 백제.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이거 고구려. 위화부 같은 13부를 두고 행정화물 부대,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고급인 거예요. 위화부 도대체 뭔데? 위화부는 신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보기에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충분히 근데 풀 수 있죠. 딱 누가 봐도 정답인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문제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영유왕이 나왔고요. 수병사의 유해가 묻힌 곳에 와서, 수나라 병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 사수대첩 이후인가봐. 그쵸?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어 버렸다.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북의 부여 쪽부터 동남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여리에 걸쳐 장성, 천리장성. 수나라 살수대첩 우리가 이기고 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당나라랑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살수대첩 이후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나겠네요. 그쵸? 뭐 어려울 거 없죠. 살수대첩에서 안시성 전투 전. 안시성 전투가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고 막 연개손문이 당나라를 자꾸 이렇게 당태종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당나라 하면 안시성 전투가 있잖아요. 정답은 나죠. 그래서 이 사료의 포인트를 잘 잡고 찾는 거, 살수대첩 이후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8번 문제. 자,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을 개창한 지증대사의 지증대사 탑비와 승탑. 자, 여러분, 구산선문 나왔습니다. 구산선문 나오면 무조건 선종이죠. 교종 5교, 구산선문. 승탑 나오죠. 선종이 유행하면 승탑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부도, 승탑. 그래서 요런 띠리리리리 해가지고 이 종파의 수용 과정을 알 수 있다. 신라하대에 유행한 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직단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이런 거는 제천의식 같은 거니까 전혀 선종과 관련이 없고요. 천면사상을 통해 왕조 교체를 전당화했다. 천명사상? 천명사상은 우리나라의 주나라에서 주장했던 그런 건데 관련 없고요. 시경, 서경, 역경은 주요 경전, 유교 정전입니다. 신선사상과 결합해서 불로장생, 도교네요. 참선과 깨달음,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급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죠?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아무래도 문화재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문화재 문제. 그리고 저도 봤을 때 솔직히 저도 처음 보는 문화재 있습니다. 이게 뭐람? 그래서 막 한창 찾아야지만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나오는데 근데 1점짜리야. 너무나 정답인 문화재가 하나 있다라는 거지. 자, 국보 제 119호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 때 평양동사 승려들이 만든 첨불 중 하나로 광배 뒷면에 영가 7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을 찾아라 이 얘기죠. 얼굴은 갸름하고 두꺼운 버비를 입었으며 옷자락이 좌우로 뻗쳐 있어 부귀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입니다.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1번 문제는요. 1번은 이게 발의 건데 이불병자상이에요. 이불 덮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두 명이서 같이 한 이불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외우세요. 두 명이 있는데 쌍둥이 병자상인데 이불. 그러니까 두 개의 불상에서 이불이에요. 두 개의 불상에서 이불이지만 또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꼭 이걸 그림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발해입니다. 1번 문제 발에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1번은 발에 이불병자상이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좌상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흐려도 잘 안 보이는데 2번은 백제 금동보살 입상입니다. 백제 금동보살 입상. 유명한 문화재는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8년명 금동 8년명 영가 7년 8년명이 왜 나오니?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입니다. 서 있어요. 근데 4번은 뒤에가 일단 다 뚫려 있고요. 4번은 뭐냐면 신라의 그 불상인데 중국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출토된 신라의 불상이다. 뒤가 뚫려 있고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옆에도 광배가 다 뚫려 있죠. 이것도 신라 건데요. 일단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딱 좌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라 금제 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4번, 5번 처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답인 걸 고르시면 돼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조금 어렵게 놨다. 이래서 고급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같은 문제 참 좋죠. 바로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사료 문제, 고급에서는 이런 사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경주라고 하고 김부한테 너가 그 지역 살았으니까 네가 그 지역의 사심이 돼. 사심관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방 세력에 대한 약간 통제를 목적으로 네가 이 지역을 네가 맡은 대신 네가 또 책임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심관제도. 그리고 나 국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서 볼모로 잡고 출신지에 대한 자문. 그러니까 자식들을 데려와. 유학 보내라는 식으로 데려온 다음에 출신 지역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어. 그럼 자식을 데리고 있잖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약간 좀 통제하는 그런 거죠. 기인제도.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이게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후주 출신 쌍기곤이거나 하면은 과거제도죠. 이거는 전혀 관련 없고. 자, 2번 절권들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 이거 초계문신제 정조 때
오품 이상의 문물 관리? 이거는 음서제도 같은 거 같은데 관련 없고, 좌수별감이란 향직, 좌수별감 나오고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가나. 5번이 정답이겠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너 풀어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4번. 얍. 구 삼국사를 얻어 동명한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의 세상에 전해고 서야되지. 동명한 편이네요. 읽어보지 않아도 동명한 편이라는 걸 알면, 동명한 편, 이규보의 동명한 편. 이제 고려 후기에 뭔가 좀 고구려 계승의식이 막 나타났다. 왜냐면 고려 후기에는 이제 막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막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누구 있었습니까? 몽고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몽고의 침입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우수했던 과거를 빛내고 싶은 막 그런 고구려 계승의식이 막 뿜뿜 그럴 시기예요. 그래서 동명한편 이규보 고려 후기의 역사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죠. 김부식. 그 약간 좀 귀족적인 그런 약간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이 나타났고, 어쨌든 옳은 것은 뭡니까? 일본이죠. 고구려 계승이 반영됐다. 1번 정답 바로 있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2번 틀렸고, 남북국이란 용어 사용했다. 자꾸 나오죠. 유득공의 발해고.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가 대표적인 거는 조선왕조실록가 아니고 당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요거는 삼국유사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동명한 편은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고구려 계승의식이 뚜렷한 그런 역사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에 1번.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점짜리 문제는 웬만하면 풀고 가려고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데, 고려의 수도였던 가의 만월대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 금속 활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더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금속 활자 조각이 발견됐다고. 만월대, 고려 수도, 개경이죠. 고려 수도 개경, 지금은 북한의 개성공단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개경에서 일으킨 거 맞습니다. 최충원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도에 살겠죠. 그리고 최충원의 산호비 만적도 수도에 살겠죠. 개경에서 일으켰어요. 자,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서 피살된 선주교 개성이 있습니다. 2번도 맞네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맞고, 조선 후기 송상하면 인삼이죠. 개성인삼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조만식 등이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하였다. 조만식의 물산장려 운동 시작한 곳은 평양이에요. 정답은 5번이 틀리다. 요렇게 조금 조만식이 물산장려 어디서 했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고 가야겠죠. 조만식이 물산장려 운동을 시작한 건 평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볼까요? 19번 문제 좋아요. 그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풀 시간을 한번 드리죠. 1점짜리니까. 안기현 나오면은 목류도원도겠네. 그쵸? 목류도원도. 안편대원의 꿈이야기. 목류대원도 골라보세요. 가장 큰 거. 5번입니다. 목류도원도 정도는 우리가 그림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건 목류도원도 5번하고 2번의 고사관소도 정도? 강희안의 고사관소도 정도? 1번은요. 금강전도, 정선의 금강전도, 이것도 유명해요. 3번은 뭐냐면요, 강세안의 영통 통구도래요. 솔직히 3번은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4번은 매화 초옥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냥 보기에 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1번 정선의 금강전도랑 2번 그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리고 5번 목류도원도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 자, 이것도 3점짜리 문제, 병자호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 당시 순절은 김상용을 가려 세운 순입이이다.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종묘의 신의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지만 강화선이 함락되자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하였다. 와, 본인을 몸바쳐서 순절한 그것에 대한 저희 순입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겠죠, 여러분.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니까, 그쵸? 그럼 청이 쳐들어온 거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 병자호란 때 우리가 얼마나 굴욕을 당합니까? 인조 때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인들이 계속 자기네 정권 유지 수단으로 또 북벌을 또 추진해요. 조총부대를 만들어서 북벌을 막 하자고, 효종 때 청을 치자고. 그때 당시 무기나 그런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잽도 안 되는데도 계속 치자고 막 계속 그래. 근데 웃기게도 그 조총부대, 그 북벌론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총부대가 나중에는 청을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나서는 그 러시아와 청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같이 지원군으로 오히려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조총부대가 나선 정벌 때 동원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맞는 거고 청을 정벌하던 북벌운동 맞고 사군육진, 아유 생뚱맞죠. 사군육진 언제입니까, 여러분? 김종서, 김종서, 최윤덕, 세종 때죠.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조선 전기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3번이 틀리다.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맞고요. 청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도 전래되긴 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가 3점 문제구나. 3점짜리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저는 오히려 요게 약간 3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예속논쟁. 그쵸? 돌아가신 효종대왕을 장자예로 대우해서 대왕 대비의 복상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가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서인하고 남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속논쟁입니다. 현종 때 일어났던 예속논쟁.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다가 두 번째 남인이 이기거든요. 근데 항상 1년이 이겨요. 그럼 1년이 이긴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처음엔 서인이 이겼다. 그러면 이게 나가 서인이겠죠. 그리고 이건 1차 예송입니다. 그리고 가는 남인. 가의 남인이라고 쓰시고 나의 서인이라고 쓰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남인 서인 싸울 때 나중에 황국정치 때도 장희빈을 이뻐하면 남인이고 인현왕후를 막 그리워하고 다시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고 이러면 서인이 득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현왕후의 복위를 주장한 거는 서인이겠죠. 그래서 가가 아니죠. 그죠? 가는 남인이니까. 주로 이왕의 학통을 개성하였다. 이왕 학통 개성한 건 남인이 맞습니다. 이왕의 학통은 남인. 그래서 니은이 맞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죠. 나 맞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지지한 건 광해군의 지지 세력은 북인이에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과 같이 싸웠던 의병장들 출신이 북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반대했으면 서인이 맞겠지만 지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리을 틀리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붕당 부분은 누구나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붕당에 제가 표를 그려줬던 그런 부분 좀 공부하시고 사건, 예속논쟁, 그러니까 한국정치 그 사건별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탕평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26번 문제도 역시 3점짜리 문제니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예속논쟁이었고 이번에는 황국정치네요. 황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사람, 황국정치, 일부러 황국을 주도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사람은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은 또 장희빈과 관련된 거. 장희빈 예뻐하면 남인이 득세하고 인현왕후 다시 그리워하면 또 서인이 득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결국에는 장희빈이 사약 먹고 다시 서인이 득세하죠. 인현왕후 다시 데려오고. 자, 그래서 복위하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이제 숙종 이야기입니다. 숙종 때는 수추체제를 정비해서 대동법 나와가지고 광해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대동법을 평안도, 함경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숙종 맞습니다.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한 건 광해군이고요. 어쨌든 가는 숙종입니다. 숙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이형을 설치해서 오군형 체제를 확립하여서 숙종 맞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대전통편으로 문물제도 정비했다. 대전통편은 정조죠. 탕평부 세웠다. 영조고.
4번 농민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균형법 영조. 유기준을 제외한 시전상의 금난정권 폐지 신해통공 이거 정조. 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금이형을 설치해서 5군형 체제 확립 이게 숙종 때. 그래서 정답은 26번에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 요것도 이제 이런 문화재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점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풀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후백제 견훤이 유배되었던 절이다. 신금에 의해서 견훤이 유배됐던 건 금산사죠. 근데 금산사가 임진왜란때 소실된 거를 인조 때 다시 지어서 이후에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이 되었다. 조선시대 불교 건축물 나오면요, 복층이 많아요, 여러분. 2층이나 3층이 많습니다. 심지어 5층도 있어요. 주로 홀수로 올렸기 때문에 3층, 5층이 많아. 2층도 물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층이 많습니다. 고려 때는 복층으로 짓지 않아요. 고려는 절을 정말 담백하게 깔끔하게 짓고, 그리고 그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둥에만 공포를 얻는 되게 깔끔한 식으로 건물을 지어요. 다포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금산사라고 힌트를 줬고, 그리고 조선시대 17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법조사 팔상전도 17세기 건물이에요. 조선시대 건물. 다층이죠. 부석사, 수덕사, 봉정사는 우리가 그림을 외워주면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수덕사 대웅정,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엮어서 주심포식 건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뭐 수덕사 대웅정도 이제 담백하게 맞배 지붕에다가 주심포식, 이 기둥에만 공포가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도 주심포식, 모두 셋 다 배울림 기둥.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5번도 그림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힌트를 준다면 좀 층이 여러 층인 거. 근데 이 안엔 다 비어있어요. 막 1층, 2층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게 다층 건물이 있으면은 조선시대 후기, 거의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금산사죠. 정답은 견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는 것마다 좋아하는 검색 문제, 역사의 인물 검색 문제. 연암 박지원이죠. 열알기 박지원, 화폐유통, 상업적 농업, 중상화파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중기 제작했던 화성축조 정약용이고, 북한산 진흥한 선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했다. 요거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리고 북하기에서 절약보다 북하기 박제가 양반전을 지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사람의 체질을 연구했다. 사상의학 이재마. 그래서 정답은 4번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이것도 3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헤이그 특사에 대한 지문이 나오네요. 헤이그 국제회의 우뚝선 대학 청년. 헤이그 특사 거기에 파견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하지만 헤이그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로 프랑스어로 3시간 동안 엄청나게 프랑스어를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이휘종 열사가 이렇게 이휘종 지사가 이렇게 출중한 프랑스어로 3시간이나 연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나와 있고, 어쨌든 헤이그 특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이그 특사 이후로 요거 걸려가지고 고종 퇴위당하죠. 고종 퇴위되고 나서 바로 군대 예산. 그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 다 의병에 합류되는데, 그때 그 의병이 우리나라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의병,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이 막 이렇게 무기도 생기고 전투력이 강해지니까 우리 한번 으쌰으쌰 싸워보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실패.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그럼 옳은 걸 고르면 5번이네요. 그쵸? 고종의 국외 중립은 이거는 거무도 사건 이후에 그 러일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러시아도 우리를 노리고, 일본도 우리를 막 노리고, 막 영국까지 거무도 사건 벌어지고 하니까 국외 중립을 잠시 선언했던 시기가 있어요. 어쨌든 러일 전쟁 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김옥균 등의 개화 세력의 정변을 일으켜서 갑신정변, 그 전이죠. 군국기무사 중심으로 가보개혁도 이제 1894년 그 전이고,
그리고 보안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이것도 1904년. 그래서 틀리고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서울 진공작전 5번이 맞습니다. 을사해변과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이제 1905년.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4번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점짜리 문제, 간단한 문제죠. 한번 풀어볼까요? 독립협회, 서재필 독립협회, 고종항공여고, 한러은행 폐쇄 요구, 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금지,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허니 6조, 구국선언 상소. 이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와 만민공동회 두 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민공동회가 조금 더 규모가 적고 만민공동회가 되게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니 6조를 발표했던 건 관민공동회입니다. 허니 6조를 주장했던 건 관민공동회. 그 이후로 이제 막 시장터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이 연설을 했던 건 만민공동회고요. 전 두 개 다 독립협회예요. 어쨌든 한국협회 방해로 해체되었다. 자,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만세보 자꾸 나오는데요. 만세보 어딥니까? 천도교. 만민공동회 열어서 민권신청 추구하였다. 2번이 정답이네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 신민회. 밀립대학 설립운동, 모금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던 다른 단체가 있었죠. 밀립대학 운동, 뭐 이래가지고 이거 경성제국대학을 만듦으로써 무마시켰죠. 일본의 진빚을 갚자, 국제보상기성회. 어쨌든 틀린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광무개혁 문제 나오면은 또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광무개혁. 어쨌든 성공하지 못한 개혁이지만 그래도 고종이 마지막으로 했던 개혁이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구본신참, 막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옛것을 그대로 다배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을 했다. 좀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황제권의 강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해서 뭐 대한민국의 황제는 무궁한 권력을 가진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대한국 국제를 발표를 했고, 군사제도의 개혁에서는 뭐 원수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황제가 총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총괄한다. 재정의학적 토지소유권, 여기서 지게 나오는 거죠. 다 지게. 상공업의 진흥으로 이때 무슨 이렇게 상업을 발달시켜가지고 뭐 이제 상공업 은행 같은 거 만들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옳은 걸 골라보면 대한국 국제를 발표했다. 맞죠. 신식군대 별기군 그 전에 이모군란 그때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틀리죠? 아니고 원수부. 토지를 측량하는 지게를 발급하였다. 다 맞고요. 가와 다가 맞네요. 대동상의 정통회사 같은 상회사를 설립한, 이거는 고종이 설립한 게 아니고 그 전에 1880년대에 청나라와 일본의 그런 경제적인 이런 상권이 자꾸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토지 측량 지게 대한국 국제 기역 디귿 2번이 됩니다.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8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운동가 누구인가? 38번.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는 힌트가 있고요. 러시아 자유시의 고려혁명 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고 결국은 카자흐스탄에서 별세한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홍범도에 대한 거 옳은 것은,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조직을 한 거고 홍범도는 아니고요.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봉산훈련을 받았다. 보기가 조금 지엽적이긴 하네요. 황포 군관학교는 이거 김원봉이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열단원들도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것도 김원봉이죠. 그리고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만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건 신채호고요. 대한독립군을, 홍범도 대한독립군, 그쵸? 그리고 김좌진은 이제 청산리 전투. 그러니까 홍범도가 대한독립군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겠죠. 봉오동 전투 승리.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다음 경문을 발표한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이 걸기야. 항일운동인데 학생이 했다.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생각이 나야 되죠. 검거자를 즉시 우리가 탈환하자. 교내 경찰과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조선인과 일본 학생들의 그런 차별을 철폐해라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왜냐면 검거자가 나오잖아요. 이때 기차에서 나주 쪽에 가는 기차에서 이제 조선과 이런 일본 학생들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은 검거하지 않고 조선 학생들만 검거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고 이때 막 휴교를 하면서 이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확대되게 되었다? 신간회가 지원을 해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3.1운동 이후로 가장 큰 항일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이죠. 중국의 오사운동 영향을 준 거 역시 3.1운동. 형평사 나오는 거는 그런 형평운동, 백정들이 일으켰던 거죠. 형평사. 그리고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지원하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제 실시하게 된 배경. 이것도 3.1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에서도 역시나 그냥 거저주는 문제, 세시풍속 문제가 나오네요. 여기 또 심지어 2점짜리. 자, 정월대보름 체험 프로그램 안내. 정월대보름에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 오곡밥 먹기, 보름달 보고 소원 빌기, 애구는 물리치고 건강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내 더위 살아. 이것도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고요. 부럼 같은 거 막 깨물고 그러죠? 적절한 거 5번이네요. 부럼 깨물기. 근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베개에 있는 부럼을 깨물라고 호두를 넣으셔가지고 이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 주로 이제 호두 말고 땅콩 이런 거 깨무는 게 좋지. 호두는 제 이빨 나가요. 팥죽 써먹는 거 동지죠. 어린애기 세배하는 거는 설날이고, 핵국 식사 빠서 송편 추석, 진달래꽃 화전이 삼진날인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식이고, 부스럼 예방에서 부럼 깨물기 5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 세시풍속 문제는 맞춰줘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마 지역에 있었던 의거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 한번 봅시다.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지역에서 있었던 의거활동 옳은 것은? 뭐 가나는 하얼빈이니까 뭐 안중근 의사 나올 것이고, 서울에 의거활동 많죠. 부산도 있고, 상하이는 뭐 윤봉길 의사가 나올 것이고, 마의 도쿄는 이봉창 의사가 이제 국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는데 그걸 미리 알고 국왕이 마차를 바꿔가지고 안타깝게도 죽지 않았던.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안중근이 이토이로 부미를 사살하였다. 하얼빈 정답 바로 나왔네요. 박지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박지혁이 경찰서에 폭탄 터뜨린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나 틀리고,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마차에. 요거 도쿄입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겠죠? 강호규가 사이토 총독 일행에게, 강호규 그가 노인인데요. 사이토 총독 일행에 폭탄을 던진 거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고,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 차단한 거 상하이죠.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정답은 1번. 이래도 이 정도인데 3점 문제. 자, 그 다음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도 이제 3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8.15 광복이 일어나고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타 통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찬탁 그런 것도 있었고, 이때 미소 공동위원회가 추진됐지만 결렬이 됐고, 우리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하게 돼서 유엔 임시 그런 위원단이 우리나라에 방한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이렇게 이때 정읍발언이 있었잖아요. 이승만의 정읍발언. 그래서 남한만 정부를 수립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완전 그런 분단이 고착화될 것 같아서 김구 선생님과 역시 김규식이 남북협상도 갔었고, 자, 이 모든 시기가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좌우합작위원회 아까 얘기했지만 맞고, 여운형 김규식,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됐지만 1차, 2차 다 결렬됐고, 김구의 남북협상 참석도 맞고요. 그리고 유엔
임시위원 등 방안도 맞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반민특위, 이거는 이승만 정부 이후, 50총선거 이후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근데, 반민특위 안에 막 프락치가 있고, 이 안에, 사회주의 세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렸죠, 이승만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건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47번 문제. 저는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47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나. 개헌에 관련된 문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개헌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1050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가에서 마 헌법. 자, 옳은 것은, 자, 가는 재헌헌법. 그냥 원래 있었던 재헌헌법, 대통령 간선제. 처음에는 간선제였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승만이 국민들이 나를 뽑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승만이 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죠. 그때는 투표를 해도 왕을 왜 바꿔?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당연히 뽑히는 상황이었어요. 1차 개헌은 부산에서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10이죠. 이승만 때. 나 이승만 때고, 3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 이제 1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고요. 2차 개헌은 4.4.5 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3선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임을 방지하는 이래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는 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3선을 3번 해먹으려고 4.4.5 개헌을 하게 돼요. 그게 2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그런 3.15 부정선거까지 또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해서 사회구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일어난 게 3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재를 맛봤기 때문에 사회구혁명 이후로는 대통령제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게 돼요. 이때가 바로 장면내각. 대통령이 윤보선이 있지만 상징적인 대통령이었고, 의원내각제였고, 양원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3차 개헌 여기다 의원내각제, 장면 써놓고, 양원제 써주세요. 양원제는 이때 우리가 이제 독재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면서 약간 유럽 스타일로 국회의원을 상원과 하원으로 이런 식으로 양원제로 나눠요. 그때는 아마 정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했었을 텐데, 이제 외국에는, 유럽에는 아직도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양원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좀 회의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독재를 좀 방지하게 되는 장점이 있겠죠? 어쨌든 양원제입니다. 3차 개헌 의원내각제 양원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개헌부터는 박정희가 이제 4차 개헌을 하게 되죠. 의원내각제 이제 장면이 이제 좀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했더니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가 결국 4차 개헌을 하고, 계속 이어서 4차 개헌은 박정희가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4차 개헌은 그 3.15 부정선거의 그런 문제, 그런 부정선거자들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4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이 이제 박정희 때 5차 개헌, 그리고 이어서 6차 개헌, 7차 개헌까지 쭉쭉. 그래서 7차 개헌은 이제 유신헌법으로 유명하죠. 6차 개헌은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박정희에 계속 연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그 다음 7차 개헌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신체제. 그리고 이제 8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때 8차 개헌으로 이제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게 되고, 체육관 선거를 똑같이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6월항쟁이 일어나면서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헌 부분은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헌을 쫙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 바뀐 게 된 거, 어느 대통령 때인지. 어쨌든 말로만 설명하기 좀 한계가 있네요. 어쨌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통일주체회에서 선출하게 된 거는 유신체제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신체제, 체육관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오면 유신체제. 그래서 여기 가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7차 개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1번 틀렸고, 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다. 요거는 이제 8차 개헌이죠. 7년 단임제. 7년 단임 때 전두환 때 한 거 7년 단임제, 이거는 8차 개헌 역시 틀렸고요. 자,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 다 의원내각제 맞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양원제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6차 개헌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채택하였다. 6차 개헌은 아니고요. 간선제로 채택했던 건 3차, 7차, 8차입니다. 7차, 8차는 체육관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좋고, 그리고 3차
3차 때 이제 간선제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 의원내각제 때가 간선제였어요. 왜냐면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그냥 의원들이 그냥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선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 기억해주세요. 3차, 7차, 8차가 간선제다. 그래서 라는 틀리고 개헌 당시 대통령에 대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4.4.5 개헌 2차 개헌 내용이에요. 개헌 당시 대통령의 중임 제한 4.4.5 개헌 2차 개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개헌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5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우리 독도에 대한 문제네요. 독도에 대한 문제는 워낙 이슈고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 가에 지금 독도가 보이고 있고요. 울릉도에서 동남쪽, 울릉도 동남쪽 좀 독도가 보이고 있죠. 일찍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독도에 대한 그런 우리 땅인 것에 대한 사료도 세종실록 지리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 안용복이 어부인데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이렇게 확답을 듣고 왔던 사건이 있었죠. 숙종 때 1번 맞고,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 제41호도 이 독도와 그쪽 지역을 우리 땅으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것도 관련이 있고, 일본이 러일전 때 불법적으로 편입한 영토 맞고, 지중왕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도서 맞고, 지중왕 이사부 우상국, 그리고 러시아 남하 견지에서 영국이 점령한 장소, 여긴 거문도죠. 정답은 생뚱맞은 거문도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급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고급은 조금 사료 중심이고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정도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고급 쪽은 강의는 안 했지만 고급 보시는 분들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기출문제 열심히 푸시면서 2월 3일 시험 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